안녕하세요, 포모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저에게 가장 골칫거리이기도 하고 또 보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불편해 하시는 플레이트, 대부분 카본 플레이트를 사용하니까 그냥 카본화라고 줄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그 카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제가 작년 10월에 줌플라이4 분해 리뷰 보여드리고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보신 분들은 중복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첨가된 내용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카본화를 신고 기록 향상이라든지 몸에 쓰이는 근육, 그리고 밖에 신체적인 요건, 이런 것들은 전문 러너분들의 리뷰를 보시면 그분들이 직접 신고 뛰어보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그분들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경험,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 신발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본 플레이트를 아직도 스프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카본 플레이트가 한 장이 깔린다고 해서 반발력이 좋아지고 점프력이 좋아지고 이런다,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서 카본 플레이트 요새 따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나이키 덩크나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이런 데다가 깔아도 스프링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직접 깔아보지 않으셔도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플레이트 자체가 스프링 효과가 있다면 농구화에도 나는 살짝 림에 닿기만 하는 점프력을 갖고 있어서 덩크슛을 못한다, 그런 분들이 농구화에 카본 플레이트만 깔면 덩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멀리뛰기 선수들이 카본만 깔면 평소보다 10cm, 20cm 더 멀리 뛸 수 있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전에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튕겨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고, 거기에 곁들여서 이 신발을 이렇게 접었다가 피면서 이런 탄력을 느끼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발을 신고 뛸 때 사람 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펴져야 그 튕김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러닝화를 신고 러닝을 할 때 주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냥 보통 힐부터 떨어져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렇게 됩니다. 신발 자체의 구부러짐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만큼 구부러졌다가 이렇게 펴지는 이런 거는 가능한데요,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왜 이런 카본 플레이트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발력 좋은 미드솔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드솔의 두터운 높이가 필요합니다. 나이키 러닝화로 예를 들자면 나이키에서 나오는 카본 러닝화는 주맥스 폼 아니면 리액트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카본만으로도 그런 다이나믹한 효과가 나온다면 폴리우레탄, 파일론, EVA 카본화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카본화에는 미드솔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미드솔로는 크게 효과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주맥스 폼 같은 경우는 얇으면 얇을수록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그 주맥스 폼 쪼가리 인솔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신발에 넣어보면은 기대하는 주맥스 폼만큼 쿠션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 주맥스 폼은 두툼해야 그 효과가 좋은 미드솔이고요. 물론 리액트 같은 경우도 두꺼워야 그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카본 플레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그냥 이게 미드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3c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발 미드솔에서 느낄 수 있는 쿠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충격 흡수, 그리고 반발력, 그리고 체감 쿠션, 이거 세 개를 합쳐서 보통 쿠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드솔 하나로만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신고 달릴 때 땅을 딱 디디면 위아래에서 충격 흡수, 그리고 위아래로 반발력,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파장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미드솔 하나가 이 다중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도 더욱 커지고 그만큼 효과가 한정되어 있다면, 미드솔을 2배로 6cm로 만들었다고 치면 충격 흡수와 반발력은 더욱 좋아지겠죠. 하지만 안정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인빈서블런 신고 발목에 안정감을 못 느끼겠다,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보다 더 푹신한 미드솔이 더 높게 사용되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미드솔을 높이면 다른 건 좋아지는데 이 안정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플레이트를 하나 깔면 이 중간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운동 에너지에서도 이 카본 플레이트 밑으로 지면에 닿는 부분, 여기서 이 에너지가 왔다 갔다, 그리고 이 발 있는 부분, 여기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걸 이렇게 분업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손실률이 적다는 거죠. 사람 한 명이 일을 하는 것보다 두 명이서 일을 하면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이렇게 분업화 시킴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적게 하고,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충격 흡수도 더 잘 되고 반발력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카보나가 더 좋다라고 느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체감 쿠션이라는 겁니다. 체감 쿠션은, 자, 이 베이퍼플라이와 인빈서블런은 미드솔 높이가 거의 흡사합니다. 이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인빈서블을 신고 어떤 게 더 체감 쿠션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이거는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100% 다 이겁니다. 물론 안정감 이런 거 말고 그냥 푹신한 쿠션, 체감 쿠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셨는데 새로 폭신한 벽에가 침대맡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대고 누웠는데 그 베개에 위나 아래나 아니면 중간에 책이 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 보여지는 푹신한 만큼 그렇게 푹신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카보나는 체감 쿠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체감 쿠션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대신에 충격 흡수와 반발력을 끌어올리는,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는 그런 신발인 거고요. 우리가 이 신발 역할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힐 쪽은 충격 흡수, 그리고 치고 나가는 반발력은 압축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뒤축은 아래쪽 부분 미드솔을 더 넓게 해서 충격 흡수를 많이 시키고, 압축 쪽은 카본 윗부분 미드솔을 더 높게 해서 치고 나가는 반발력을 더 좋게 만드는, 이런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대부분의 카보나 플레이트화는 이런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여기까지만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러너들은 포어풋이나 미드풋 러닝을 하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의 역할은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고요. 이 뒤축은 반발력보다는 그냥 충격 흡수와 체감을 더 높여주는 게 저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템포 넥스트처럼 이렇게 플레이트가 아예 뒤축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스트로베보드 바로 밑으로 이런 모양을 가진 러닝화들이 있는데요. 그런 러닝화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플레이트가 아예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는 그냥 체감 쿠션은 아예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모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느끼고 또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이 카보나는 항상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이 3개의 모델 말고도 알파 플라이도 신고 있고, 호카의 카본엑스도 신고 있고, 그리고 네파의 해파랑이라는 워킹용 카보나도 신고 있는데요. 그리고 템포 넥스트 퍼센트도 신었었고요. 제조사들은 알고 있을 텐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베이퍼 플라이가 있다면 딱 이 모양 이대로 카본이 들어있는 모델과 카본이 없는 모델을 두 가지 모델이 있어서 러너들이
이것과 이것을 신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다,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요. 분명히 테스트 팀들은 그런 걸 하겠죠.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뭐 그런 기회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본 없는 베이퍼 플라이보다 카본 있는 베이퍼 플라이는 뭐 에너지 리턴 부분에 있어서 몇 % 향상이 되고, 대신에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팔아먹기에 급급한 이 브랜드사들은 그냥 단순히 요새는 그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이 플레이트는 다 스프링 플레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프링 플레이트 뭔가 튕겨줘, 그런 좀 잘못된 인식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저같이 이렇게 리뷰하는 사람들,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모여서 또 아웅다웅 또 싸우게 만들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신발을 제조한다든지 아니면 완벽한 분석가 이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사항도 또 알려주시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카보나 신어보고 새로운 걸 알게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